해빙을 시작하다. 한국에 돌아오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이탈리아에서 서윤을 만난 사실이 꿈만 같이 느껴졌다. 코발트색 코모 호수를 배경으로 길게 드리워진 햇살을 받고 있던 서윤. 그녀는 고요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도 부자가, 그것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한국에 돌아오자 해빙을 하는 것이 막막하기만 했다. 다시 곱씹고 생각해 보기도 전에 나는 정신없는 일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내 일상은 늘 비슷했다. 알람이 울리면 뒤척일 수 있을 만큼 뒤척이다가 겨우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커피로 잠을 깨운 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기다리고 있다. 밀려드는 이메일과 전화, 보고서를 처리하다 보면 점심도 거리기 일수, 오후에 잡힌 회의와 미팅, 각종 컨퍼런스 콜까지 참석하고 나면 어느새 퇴근 시간이다. 나는 끝내지 못한 일을 싸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다. 남편이 지방에서 일하기 때문에 4살짜리 아들을 돌보는 일은 오롯이 나의 몫이다. 밥을 차려 함께 저녁을 먹고 놀고 씻기고 책을 읽어준 뒤 재우고 나면 밤 10시.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컴퓨터를 켜고 남은 일을 처리한다. 그렇게 일하다가 밤 12시를 훌쩍 넘기고 나면 나는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 잠이 들곤 한다. 그 사이 마음속에서 들리는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그 소리가 커지다 못해 온몸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일상이 너무 바빠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다. 일을 할 때도 아이와 함께 있을 때도 늘 숙제를 못한 사람처럼 찜찜하기만 했다. 부자가 되기는커녕 이렇게 계속 쫓기는 삶을 살면 어쩌지? 언뜻 불안감이 밀려왔다. 어느 비 오는 월요일 아침이었다. 평소보다 막히는 길을 뚫고 출근한 나는 회사 앞 커피 전문점에서 줄을 선 채 한 주의 일정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핸드폰 화면을 꽉 채운 미팅과 보고서 일정에 숨이 턱 먹히는 것 같았다. 절로 한숨이 나오던 그 순간 어디선가 커피 볶는 향기가 흘러왔다. 그 향기를 맡자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던 서윤이 눈앞에 떠올랐다. 맑고 투명한 그 음성도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걸음이에요. 그래, 지금 해빙을 시작해야겠어. 갑자기 새로운 결심이 솟아났다. 서윤의 모습과 목소리를 떠올려서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부족한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온몸에 새로운 활력이 돌면서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겨났다. 마침 내가 주문할 차례가 돌아왔다. 나는 활기찬 목소리로 점원에게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계산대 건너편에 베레모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남자 점원이 서 있었다. 20대 중후반 정도 될까?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나이쯤일 것 같았다. 작은 눈에 동그란 안경, 각진 턱의 이 청년은 늘 피곤한 얼굴이었다. 아마 나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하루를 살기 때문이리라. 아니면 내가 한창 바쁜 시간에 찾아오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오늘은 인사를 듣자마자 그 청년이 환하게 웃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늘 주문하시는 카페 라테로 하시겠어요? 웃는 얼굴은 처음이었다. 내가 즐겨 찾는 메뉴까지 기억하다니. 혹시 서윤에게 받은 에너지가 전달된 것일까? 아무래도 좋았다. 지금부터 나는 해빙을 해볼 테니
그 생각에 살짝 긴장감이 느껴졌다. 네, 오늘도 같은 걸로 부탁해요. 자, 이제 해빙 시간이다. 먼저 기분 좋게 카드를 내밀었다. 그리고 커피를 편하게 살 돈이 나에게 있음을 느껴보았다. 문득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학생 신분이었기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지. 1달러라도 아끼기 위해 커피를 싸서 다니곤 했었어. 그런데 지금 나를 봐. 커피 한 잔쯤은 고민 않고 주문할 수 있게 되었잖아. 생각만으로도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속으로 외쳐보았다. 그래, 나에게는 돈이 있구나. 커피를 살 돈이 나에게 있다. 마침 계산대에 놓인 기계에 서명을 알리는 불이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귀찮았을 그 작업이 갑자기 즐겁게 느껴졌다. 돈이 있다는 증서에 사인하는 기분도 들었다. 계산이 끝나자 청년이 친절하게 커피를 건네주었다. 그것을 전해받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해빙을 느껴보자. 이 순간을 즐기는 거야. 서윤이 내 앞에서 커피잔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았다. 마치 자동 버튼이라도 눌러진 듯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솟아올랐다. 먼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그 향기를 음미했다. 코 속으로 들어온 그 향기가 온몸을 채우는 것 같았다. 그 다음 컵에 대고 한 모금 마셔보았다. 따뜻한 액체가 목으로 넘어가자 온몸이 따뜻하게 채워지면서 손끝과 발끝까지 그 맛과 향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매일 마시는 것인데도 그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태어나서 처음 마셔보는 듯 모든 것이 새롭기만 했다. 선체로 몇 모금 커피를 음미하다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손 안에 커피 때문인지 질퍽거리는 길을 걸어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음악 소리처럼 들려서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사랑은 비를 타고에 나오는 진 켈리처럼 나도 우산을 접어들고 빗속에서 춤추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 회사에 도착했다. 평소라면 시작부터 가슴이 콱 막혔을 월요일 아침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내 손안에 해빙의 증거, 커피가 있지 않은가? 날아갈 듯한 그 기분을 즐기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즐거운 일이 있으세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마치 세량의 모약을 마신 것처럼 모두가 나를 보고 밝게 웃었다. 자리에 도착한 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었다. 휘파람을 불면서 이메일 목록을 살펴보다가 낯익은 주소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콩닥거리기 시작했다. 사실 한국에 돌아온 뒤 나는 서윤에게 연락을 취해놓은 상태였다. 다시 만날 수 있을 때 꼭 찾아뵙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서윤에게 답신이 온 것이다. 그것도 몇 주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매일 마지막에는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말도 있었다. 메일을 읽는 찰나 기쁨이 빗줄을 타고 온몸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해빙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벌써부터 내 인생에 무슨 마법이 작동하는 것일까? 몇 주가 흘러갔다. 비오는 날 아침 해빙을 시작한 일에 나는 가열차게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다. 사실 해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돈을 쓰는 그 순간 있음을 느끼기만 하면 되었다. 장비가 필요하거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었다.
슈퍼에서 유기농 야채를 고를 때나 가족들과 외식을 할 때 달콤한 향기가 나는 바디로션을 살 때 이 모든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을 즐기기만 하면 되었다. 해빙에 시간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빨리 변화가 느껴졌다. 돈에 대한 감정이 바뀌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돈을 쓰고 나면 늘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다른 곳에 가면 더 싸게 팔지도 몰라. 비슷한 물건이 집에 있는데 또 사는 건 낭비 아닐까? 카드를 긁고 나면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죄책감이 몰려왔다. 쓸데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들었다. 기분이 이렇다 보니 돈을 쓰는 것이 좋을 리가 없었다. 카드를 내밀고 난 후 나는 늘 찜찜하고 울적하기만 했다. 하지만 해빙을 시작하자 돈을 쓰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우와, 세금 부자가 된 것 같아. 지금 나는 진짜 부자들처럼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거야. 기분 좋게 쓸 돈이 나에게 있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월급에 대한 감정도 달라졌다. 사실 이전까지는 돈이 들어와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집세와 교육비, 이자가 나가면 얼마나 남을지, 이걸 벌려고 아둥바둥 일만 했던가 생각하면 오히려 기분이 가라앉기만 했다. 그리고 며칠 후 텅 비어버린 통장을 확인할 때면 밀물처럼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제 월급이 찍힌 통장을 보며 나는 이 순간을 살려고 노력한다. 월급이 들어왔네. 이만큼 벌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집세와 아이 학원비를 내고 음식까지 살 돈이 생겼네. 이 기쁨을 실컷 만끽해야겠다. 그렇게 서윤을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파리에 간다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들떠 있었다. 출발일을 앞두고 서윤에게 비행기표를 받은 날이었다. 좌석 번호가 좀 특이해서 찾아보니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이었다. 나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멋진 선물까지 주다니 예기치 않은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왔다. 물론 해빙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가끔 작은 위기들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은 일이었다. 갑자기 세금 고지서라니. 발신처는 국세청. 봉투를 열기가 겁이 날 정도로 TV를 켜고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그쪽으로 신경 쓰이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뒤 가위를 들고 봉투를 열었다. 상당한 숫자가 찍혀 있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가슴이 바짝바짝 조여오고 입안이 마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수백만 원이나 내야 한다니. 어떻게 마련하지? 평소에 나라면 당장 계산기부터 꺼내들며 확인했을 것이다. 그렇게 멘탈이 붕괴되려는 순간 나는 스스로를 향해 외쳤다. 잠깐 진정하자. 해빙하면 돼. 눈을 감은 채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었다. 몇 번을 반복하자 미소 짓는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그렇듯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다정한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서윤이 함께 하는데 괜찮을 거야. 지금 나에게는 돈이 있어. 인터넷을 열고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마침 여름 휴가를 가려고 모아놓은 여윳돈이 좀 있었다. 그걸 보자 힘이 솟았다. 세금을 낼 돈이 충분하구나. 이 고지서가 나에게 돈이 있다는 증거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종이 위에 찍힌 숫자가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 요새를 몰아 나는 핸드폰을 열고 바로 세금을 내버렸다.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 깊게 잠이 들었다.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었다.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다. 그곳은 바로 백화점이었다. 명품 브랜드 매장을 지나가는데 신발이 눈에 띄어 정말 사고 싶은 마음에 빨려 들어가듯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당장 그 구두 앞으로 달려가 가격부터 확인했다. 그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60만 원. 평소에 사던 것보다 서너 배나 비싼 가격이었다. 아, 어떻게 하지? 좀 비싼 것 같은데. 포기하고 다시 나오려는데 점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제품 유명한 여배우가 신고 나온 거 아시죠? 이제 딱 한 켤레 남았어요. 연예인과 마지막 하나. 왜 이 말만 들으면 마지막 남은 이성까지 모조리 사라지는 걸까? 나는 구두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그 자리에서 서성거렸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뭔가를 훔쳐보는 듯 마음이 찜찜했던 것이다. 나름대로 합리화도 해보았다. 그래, 구루도 말했잖아. 즐겁게 소비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좀 비싸면 어때? 이 구두값보다 더 많이 벌잖아. 압박에 못 이기 하는 수 없이 계산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지나치게 비싼 물건이었다. 무슨 잘못이라도 하듯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갔다. 카드를 내려고 하는 찰나 구루의 말이 귀에 올렸다. 동시에 단호하게 빛나던 그 눈빛도 떠올랐다. 낭비는 해빙이 아니에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으세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건 혹시 내일이 없다는 마음 아닐까? 그건 낭비인데. 사실 샌들을 사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다. 이렇게 구두를 사버린다면 후회할 것이 분명했다. 얼른 카드를 집어넣고 빈손으로 백화점을 나섰다. 뜻밖에도 그 순간 해빙이 느껴졌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상쾌하게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백화점을 나서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 그걸 샀다면 지금쯤 기분이 형편없었을 거야. 운 좋게도 더 좋은 기회는 금세 찾아왔다. 파리로 떠나기 위해 공항에 갔을 때 면세점 지낼 때에 마음에 쏙 드는 샌들이 하나 있었다. 낮은 굽에 작은 리본,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릴 만한 검은색 샌들이었다. 게다가 30% 세일을 하는 것 아닌가? 할인을 받으면 $300 정도 나가는 가격이었다. 얼른 신발에 발을 집어넣은 뒤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아, 마음에 쏙 든다. 그건 충만한 행복이었다. 사도 되겠다는 편안한 확신이 들었다. 자, 이제 기쁨을 마음껏 느끼며 카드를 낼 차례였다. 서명을 하고 영수증을 받아들자 그것이 꼭 무슨 증명서처럼 느껴졌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내가 꿈꾸는 미래에 투자할 수 있다는 증명 말이다. 해빙을 배우기 전에 나라면 어땠을까? 아마 돈을 쓰면서 이렇게 좋아하지 못했겠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먼저 죄책감부터 느꼈을 테다. 물건을 산 다음에도 나 자신을 한참이나 원망했을 것이다. 괜히 충동 구매를 했다고 하면서. 하지만 해빙을 하고 나니 더 이상 내 결정이 불안하거나 찜찜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빙을 하는 가운데 늘 평온함을 유지하세요.